바이에른의 수비는 최근 경기 이후 일부 사람들로부터 느슨하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마테오스는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김민재의 활약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 인터뷰에서 그는 바이리미넨의 전체 수비진, 포함 김민재, 더리우트, 라이먼, 우파메카노 등의 성적에 대해 개별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김민재의 현재 플레이가 이전 나폴리 시절의 플레이와 동일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투엘 감독 역시 지난 라이프치히전에서 첫 번째 실점 장면에서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의 수비에 대한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의견은 경기의 여러 상황과 전반적인 팀의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라이프치히의 최전방 공격수 폴센을 활발하게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두 선수 모두가 활발한 수비 스타일을 선호하기 때문에 때로는 강렬한 수비 행동이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한 선수가 앞으로 나아가면 다른 선수가 뒤쪽을 지키는 구조가 이상적이었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두 선수 모두가 전방에 나와서 바이리미넨의 수비 뒷부분에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라이프치히의 공격수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그 뒷공간으로 진입하는 장면이 발생했습니다. 투엘 감독은 아마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의 수비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는 많은 팀이 공격 라인을 높게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바이리미넨 팀도 높은 라인을 유지하면서 뒤쪽에 위험성이 생기곤 합니다. 지난 시즌 바이리미넨 팀은 클린시트를 많이 얻지 못했기 때문에 김민재를 영입했습니다. 그러나 김민재도 분데스리가의 특성과 상대 팀의 공격수가 높은 라인에서 자주 움직이는 것에 점점 적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의 호흡이 그리고 너무 공격적인 수비가 아직까지 불안 요소가 있다는 점, 그리고 김민재의 개인적인 퍼포먼스도 나폴리 때처럼 괴물과 같은 모습까지는 안 나온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투엘 감독이 전술적으로도 약간 수비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현재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리민의 수비적인 문제는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술적인 문제도 다각도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당연히 바이리민에는 라인을 엄청나게 높게 끌어올려서 경기를 진행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때 왼쪽에 있는 알폰스 데이비스는 공격적으로 일단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지난 경기는 특히나 김민재, 우파메카노, 라이머가 300을 만들기도 하지만 약간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앞쪽에 있는 키미이와 고레츠카 중앙 미드필더 라인도 고레츠카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공격에 가담해주고, 무시할라 또한 당연히 공격형 미드필더니까 올라가서 공격에 가담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키미이가 수비라인 앞에 홀로 남아서 공간을 커버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여기서 바이루미넨의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선수들이 너무나 공격 라인으로 높게 올라가 있다 보니까 키미히 그리고 앞쪽에 있는 선수들 간의 거리가 약간 멀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키미히 쪽에서 패스를 받아서 앞쪽에 있는 공격수들에게 패스를 공급을 하는데, 여기서 거리가 멀다 보니까 상대의 수비에 패스가 끊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루미넨이 수비 라인은 높게 끌어올렸는데 미드필더 라인에서 간격이 멀어지면서 중원 라인에서 볼이 끊기니까 역습을 당할 만한 위기가 많이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 문제는 키미가 수비 라인 앞에서 수비 라인을 보호하는데 전문적인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라이프치전에서 정확하게 나타났거든요. 수비 라인을 높여놓은 상태에서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패스가 제대로 돌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수비 라인 앞 공간에서 볼을 빼앗기면 당연히 볼을 빼앗기자마자 수비 뒷공간이 열릴 수 있는 위기 상황이 나오고, 그런데 키미는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하는데 전문적인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다 보니까 수비 라인 앞 공간에서 상대의 역습을 지연시켜주는 플레이도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이리미넨이 이런 장면처럼 김민재, 우파메카노, 라이머 이 세 명의 선수가 라인을 엄청나게 높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비 라인 앞 공간에서 빌드업을 전개하다가 뺏기면 당연히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비 라인 앞에서 볼을 끊어주지 못해도 뒷공간이 위기에 빠지죠. 물론 이게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이 두 명의 선수가 그동안은 너무나 잘해주긴 했지만, 이 두 선수의 개인 퍼포먼스만 믿고 수비라인 뒷공간을 넓게 허용한다는 것은 당연히 위험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투엘 감독이 언급한 첫 번째 실점 장면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앞쪽에 있는 폴센이 내려가서 볼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김민재 또한 올라가서 수비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때 우파메카노 또한 오펜다가 내려가서 볼을 받으니까 우파메카노도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오펜다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모두 올라가 버리니까 뒷공간이 생긴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순간적으로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올라가 있을 때 폴센이 볼을 받고요. 여기서 폴센이 앞쪽에 있는 동료 선수에게 볼을 떨어뜨려 줍니다. 그런데 떨어뜨려 줬을 때 요 수비 라인 앞 공간, 요 앞 공간에서 바이린 미넨의 수비형 미드필더인 키미히라던가 아니면 다른 미드필더들이 볼을 끊어내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폴센이 볼을 받아서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떨어뜨려 줬어요. 그런데 떨어뜨려 줬을 때 뒤에서 볼을 받는 선수가 아무런 압박도 받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파메카노가 원래는 자신이 마크하고 있었던 오펜다가 자신의 뒤로 뛰어들어가고 있으니까 오펜다를 따라가야 되는데 우파메카노 입장에서는 본인의 앞으로 볼이 떨어지는 순간 수비형 미드필더나 바이리미넨의 미드필더들이 앞 공간을 커버해주지 않으니까 우파메카노가 뛰어올라가서 이 선수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파메카노가 오펜다를 순간적으로 놓치면서 김민재는 김민재대로 우파메카노가 올라갔을 때 우파메카노의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오펜다를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우파메카노가 수비라인 앞에서 패스를 뿌려주는 선수를 압박하러 올라가고 있고 이 장면에서도 여전히 키미히가 라이프치히의 선수를 수비라인 앞에서 방해를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우파메카노가 약간 올라간 사이에 원래는 우파메카노의 압박을 받고 있었던 오펜다가 수비라인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하고 뛰어들어가는 오펜다에게 패스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때 김민재가 폴센을 막으러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우파메카노의 뒷공간을 빠르게 커버를 해주려고 나가는 모습인데 보통 이런 장면에서 김민재 선수가 공격수와의 스피드 경쟁에서 완벽하게 피지컬로 상대의 공격수를 짓누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난 경기는 김민재의 몸 상태가 100%가 아닌 동시에 오펜다 또한 워낙에 지금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스피드나 피지컬적인 측면에서 김민재한테 안 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뒷공간이 그대로 열리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김민재가 오펜다를 분명히 잘 따라갔지만 여기서 김민재의 발을 맞고 실점을 허용하는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너무 공격적인 수비를 위해서 뛰어 올라가니까 뒷공간이 발생한다고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기에 더해서 바이르미넨이 수비라인 앞에서 볼을 끊어주지 못하니까 수비라인 뒷공간으로 너무 편안하게 패스가 들어가기도 하는 거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 라이프치히가 볼을 전개하는데 이때 오른쪽 측면 공격수였던 사비 시몬스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키미히가 중원 라인에서 혼자 너무나 넓은 공간을 커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린 미넨이 키미히와 다른 선수들의 간격이 너무 멀기 때문에 키미히 주변에 공간이 너무 많이 생겨요.